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와 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감동의 비밀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낡은 카메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 재생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울 한복판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추억 스튜디오는 이제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내던 이곳은 이제 시간의 흔적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낡은 간판과 먼지 쌓인 쇼윈도가 전부였죠. 사진관 안쪽에서는 60대 초반의 강태호가 낡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받은 시한부 위암 선고 때문이었어요. 태호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내던 보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추억들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진관은 매달 밀려오는 임대료와 대출금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자신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앞으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병원 가셔야죠.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30대 후반의 딸 지윤이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였던 지윤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사진관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야윈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 일하러 가. 태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지훈은 그 속에 숨겨진 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홀로 사진관에 앉아 낡은 카메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호와 지우는 진료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우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태호는 침착한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 최유진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유진은 냉철하고 전문적인 의사였지만 환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도 함께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호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고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 해도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태호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태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시면 몇 달 정도는. 유진의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윤아, 아빠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사진은 내가 직접 찍어달라. 그리고 이 카메라. 태호는 품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와 내 엄마의 추억이 담긴 카메라야. 언젠가 꼭 내 꿈을 다시 찾게 해줄 거다. 아빠가 보장한다. 지우는 오열하며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진관으로 돌아온 지우는 멍하니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지우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들어드릴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만지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렌즈 안쪽에 뭔가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끼어 있었거든요. 지우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빛바랜 로또 용지였어요. 아버지가 언제 넣어둔 것인지 모르지만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는 로또 용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번호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텐데 뭔가 모를 충동에 이끌려 핸드폰으로 최근 당첨 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하나씩 대조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일치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로또 1등 당첨이었습니다. 당첨 금액을 확인해 보니 무려 15억 원이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희망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돈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지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치료에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강지훈님 현실적으로. 선생님, 제가 돈을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지훈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유진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지훈에게는 중요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아버지께는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좋은 일인데.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아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특히 그 돈으로 자신의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지훈의 깊은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릴 건가요? 지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큰 계약을 따냈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제 일을 잘 모르시니까 믿으실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지훈과 유진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맺어졌어요. 태호의 치료를 위한 비밀 계약이었습니다. 곧바로 태호는 특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큰 계약을 따내서 치료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태호는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설명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태호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식사량도 늘어났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세를 보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아버지가 병실에서 지우나, 내가 정말 그렇게 큰 계약을 따냈다니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태호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지만 동시에 의문도 커져갔어요.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의 규모를 보니 웬만한 돈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특실 병실비, 최고급 의료진,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 이 모든 것이 과연 지훈이 말한 다큐멘터리 계약금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훈아, 내가 받은 계약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냐?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며 그게 여러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하고 얼버무렸어요. 태호는 딸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진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데 익숙해졌거든요.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딸이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유진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물어요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태호는 오랜만에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관이지만 살아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우는 병원비와 치료비로 돈을 많이 썼지만 아직도 충분한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관 임대료와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였어요. 태호는 사진관을 둘러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와 함께 사용했던 낡은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지훈에게 준 그 카메라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준 카메라 어디 있니? 태호가 물어봤습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어요. 카메라 속에서 로또 용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모든 비밀이 탄로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집에 두고 왔어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혼자 사진관에 남았습니다. 지훈이 집에 간 사이 그는 사진관 구석구석을 뒤져 낡은 카메라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보던 태호는 렌즈 안쪽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무언가를 넣어둔 기억이 있었는데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아내가 좋아했던 번호로 로또를 사서 카메라 속에 넣어둔 일이 있었거든요. 설마,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인터넷으로 최근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번호와 대조해 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마련한 거액의 치료비, 다큐멘터리 계약이라는 애매한 설명, 그리고 카메라를 숨긴 이유까지. 태호는 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사진관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이미 카메라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이것 좀 보렴. 태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며 빛바랜 로또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줄은 몰랐다. 지훈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잃을까봐, 그리고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 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지우는 지난 몇 달간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을 쏟아내었습니다. 태호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아빠가 이 돈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내 덕분이야. 하지만 이제 내 차례다. 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내 꿈을 다시 찾아라, 지훈아.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내가 하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이제 정말로 만들어 보자.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카메라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그 카메라는 단순한 추억의 상징이 아니라 부녀의 사랑과 기적을 이어주는 진정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추억 스튜디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태호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고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최신 장비도 갖추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필름 사진의 매력을 고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 있는 사진을 찾아왔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기적의 약속 낡은 카메라의 비밀을 완성했어요. 이 작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예상치 못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사회 당일 작은 극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딸의 작품을 보러 왔어요. 스크린에 펼쳐지는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보며 태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지훈이 낡은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행복한 모습이 클로즈업 될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 부녀가 증명했습니다. 태호는 객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이 다시 꿈을 찾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부녀는 사진관으로 돌아가 낡은 카메라를 함께 바라봤어요. 그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추억의 상징을 넘어 부녀의 사랑과 기적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아, 감사한 건 아빠야. 내가 아빠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낡은 카메라로 지훈의 모습을 찍었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는 이 모든 기적이 결국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우연한 행운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이었죠. 지훈의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그녀의 명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진관에서 만나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낡은 카메라 속에 숨겨진 로또 용지라는 놀라운 반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서로를 위한 부녀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위해 비밀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리고 태호가 딸의 희생을 깨닫고 보여준 감동의 순간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았나요? 진정한 기적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가족 간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사연은 정성껏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반전미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